그래서 미대인들도 편안하게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술 공부가 하고 싶어서 돼지 언니예요. 저번 주는 초민감자 테스트를 해봤어요. 26문항 중에 13문항 이상이 그렇다고 해당이 되면 초민감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성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높다 낮다예요. 민감성이 주변 환경, 시절, 사람에 따라 바뀌거든요. 즉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민감하신 학생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민감도는 높지만 신경성은 낮았어요.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예민한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났고요. 신경성이라고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불면증, 우울, 번아웃, 이유 없는 복통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피부에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런 원인, 신경성 피부염 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요. 보통은 본인이 민감자인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좋은 시절도 있고 좀 잘 안 풀리네, 한 만큼 결과가 없네, 뭐 이런 시절도 오잖아요. 좀 잘 안 풀리던 시절이 오면 이런 신경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본인을 잘 아껴주고 이런 게 힘이 들어요. 그냥 한마디로 사는 게 힘들어. 남들보다 한 최소 10배, 최대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든 게 또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뭐 민감자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고 10명 중에 2명꼴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민감자라고 뭐 등판에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초민감자들은 티가 안 나요. 막 예민한 사람이면 떠올리는 막 신경질 내고 막 가게 가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항의하고 고함 치고 이런 사람들은 신경성이 높은 거지 예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결론을 빨리 말해보라고 짧게요. 알았어. 민감자에게 추천하는 환경, 직업, 사람입니다. 정말 20년 고생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알아낸 거야. 생생 좀 내봤어. 첫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자라고 말을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부러웠던 가족도 있었거든요. 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민감자고요. 이거를 보통 딸 또는 아들이 물려받는데요. 제가 보기엔 유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엄마나 아빠가 본인이 민감자인 거 알고 이런 성향들을 알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주 좋죠. 배려를 받으니까요. 근데 저희 가족은 보면 아빠가 민감자인데 말을 한평생 거의 말을 안 하세요. 여기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자식인 저와 언니는 민감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모르고 한 40년을 살았어요. 남들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취약한데 남들도 이런가 보네. 남들도 나와 같겠지 하고 살지만 아니죠. 남들은 이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대한 일반 사람처럼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예를 들면 회사나 학교, 학원 생활, 뭐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자극에 압도당해서 완전히 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와서 정말로 축 늘어진 파김치처럼 얇은 종이창처럼 누워 있어요. 거의 집에서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인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게으른 거야. 딸 자식이 아주 게으르 터져가지고 누워만 있고, 응? 운동도 하고, 응? 산책도 하고, 응?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그런데 게으른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 거예요. 뭘 할 기력이 아예 빵이야. 일반인이 보기엔 속이 터져 그냥. 아주 속이 터져 뒤져. 학교, 학원, 회사 다녀와서 집에서 누워만 있어?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한 거잖아.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저녁 준비도 좀 같이 하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하면 좋잖아. 아니면은 공부를 하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 엄마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게 언니랑 저는 누워만 있고요. 아빠는 집에 안 들어오셔. 엄마가 잔소리 하시는 것도 이렇게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 늦게 안 들어오셔. 그러니까 저희 집은 민감자 3명의 일반인 1명의 조합이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게 민감자 애들이 민감하구나. 내가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게 어딨어. 그 옛날에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관계 갈등이 늘 있어요. 서로 스트레스야. 완전 서로 이해가 안 돼. 완전 서로 폭발하는 거죠. 너 왜 집에서 누워만 있어? 체력이 없으면 운동을 해. 아니면 한의원을 가. 한약을 먹어. 흑염소 진액이랑 막 온갖 약재를 먹어봐. 아니면 여행 갈까? 자꾸 뭘 하셔. 뭔지 알죠? 아빠 여행 가는 거 완전 싫어하세요. 집에서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꾸 뭘 하재. 이게 완전 계속 갈등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 또 불편하잖아요. 초감정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 엄마의 화,
분노, 우울, 원망이 그대로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랑 저는 무리를 해서 또 다 엄마한테 맞춰줘요. 왜냐면 진짜 불편하거든. 이런 집안에 이런 감정성 갈등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느껴지고 보이거든요. 그 사는 게 고통이에요. 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타인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미친 듯한 스트레스야. 우리는 진짜 쉬어야 된다고. 집에 와서 누워만 있어야 돼.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이런 거 정말 이해를 전혀 못해. 그런 게 어딨어. 너넨 그냥 게으른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이고 학교고 학원이고 회사고 도대체 어디를 가서 쉬지? 우리는 어디를 가서 쉬어야 돼? 방전이 남들보다 빨리 돼. 게으른 게 아니고 방전이 된 거라고. 자극에 지쳤어. 남들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남들의 눈치 보느냐고 지쳤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다 맞춰줘야지 뭘 어떻게.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런 걸 알아서 미리 말을 했더라면 갈등이 완화가 되었겠죠. 우리는 그냥 내비두면 돼. 충전이 되고 알아서 움직인다고. 이게 뭐야? 충전 언제 돼? 충전 언제 다 되냐고. 충전 된 거야? 된 거야? 언제 움직일 거야? 이런 걸 물어봐도 나도 몰라. 아니 자극이 덜한 집에서라도 쉬어야지. 쉬는데 자꾸 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극이 계속 오니까 충전이 끊겨. 충전 시간 더 오래 걸리겠죠. 헬로 잔소리 게으른 게 아니 이거 충전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쉬어야 된다니까. 이 세상에서 집에서 쉬지 어디 가서 쉬나. 근데 이것도 일반인 중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다. 진짜 서로 이해가 서로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따로 살아야죠. 근데 학생이시면 부모랑 같이 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민감자고요. 충전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 딸도 민감자예요. 얘는 학원쌤, 유치원 원장님, 학교쌤한테 미리 말을 했어요. 얘는 민감한 아이고요. 특히 소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큰 소리가 나면 자기 커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요새는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해를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전기 내리는 물 내리는 소리 힘들어서 얘 귀를 막고 있고요. 목소리가 큰 친구가 반에 있으면은 얘는 그냥 목소리가 큰 건데 제 딸이 보기에는 얘는 큰 소음을 내고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영화관이나 행사장 갈 때 귀마개를 가져가서 착용을 합니다. 가능하면 피하고요. 헤드셋을 끼고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것도 하고 귀를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내 것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기.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어요. 내향적 예민자와 외향적 예민자가 있어요. 내향적 예민자는 관계 갈등, 타인과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자 개인적인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다 참고 맞춰줘요. 조용히 지내요. 외향적 예민자는 내 손해가 너무 커서 너무 화가 나. 갈등에 따른 고통보다 내 손해가 더 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외향적 예민에 가깝거든요.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이면 너 지금 화났어. 너 지금 예민해. 하면서 만천하의 예민함을 오픈한 거죠. 잔뜩 가시를 세운 물고기 같은 이미지죠.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으면 그 가시에 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내비두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손해를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외향적 예민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본인의 예민함을 표출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예민함을 무기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내향적 예민자는 본인의 초감각, 초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얽힘으로 받게 되는 상처와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들의 모토, 최대한 조용히 지내자. 괜히 일 키우지 말자. 나만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 모두가 좋게 지내면 좋지. 이러면서 계속 참는 행동, 억제 행동을 해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본인의 예민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안위와 이득을 위해서 예민함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내향적인 사람이 참다가 폭발해 버린 경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저희 아빠가 말을 거의 안 하시는 이유가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 이게 신념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타인의 기분 맞추기, 타인의 감정 살피기, 희생자, 감정 쓰레받기 텅 이런 식으로 타인의 눈치만 보다가 인생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짓지 못해서 압도됨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이것은 내게 아니야. 단호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타인은 화가 나거나 예민할 수 있고 하지만 내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직시를 하시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에너지고 어차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 보내주면 돼요. 이럴 때 이 느껴지는 감정이 누구의 것인가, 이 감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물어보면 거의 타인으로부터 왔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주변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분노, 원망 표출, 한탄, 힘듦이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티가 전혀 안 나도 내부에서 굉장한 내적 갈등, 내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갈등을 잘 다루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게 좋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미대 5곳 출신인데요. 이곳에서 4개는 졸업을 했고요. 한 곳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한테 가장 좋은 학교는 두구두구두구두 바로바로 성신여. 이게 보시면 뉴욕 주립대 아니에요 이러시는데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인종차별, 언어의 장벽, 초부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게 가장 좋았던 학교는 개인적으로 여대였어요.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제 주변에 귀인이었던 센 언니가 있었어요. 이 언니가 저한테 소개팅 진짜 100번 넘게 시켜줬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여대의 장점? 두구두구두 생리휴가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대는 특유의 문화가 있어서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생리휴가 쓰고 놀러 가요. 정말 환경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언덕이거든요. 화장실에 파우더룸 다 있고, 그리고 라운지가 있고, 생리통이 와서 배가 아프면 이게 수업제 가서 누워있어. 여자만 있으니까. 예민복수 폭발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 그날이구나 이러고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귀인, 편안한 환경, 편안한 마음 3개가 있으면 내적 고통이 없잖아요. 심적으로 관계의 갈등이나 내면의 소용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에너지가 있고 활동을 하죠. 예술 활동. 학생들도 보면 아직 어리시긴 해도 대학생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도 보면 그래도 23, 4년을 살았는데 나에게 좋았던 시절 구간이 있나 생각을 해보시면 있어요. 그 학년 때 친구가 나랑 마음이 잘 통해서 그 학년 때가 좋았어요. 왠지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부담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과 같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막 절벽, 맨손으로 막 오르는 게 아니고 평지를 따뜻한 봄에 산책을 하는 거죠. 너무 좋잖아요. 막 새들이 옆에서 지저귀고 꽃들이 만발해 있고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꽃향기가 나고 너무 좋죠. 따뜻해 이런 느낌. 때로 최대한 비슷하게 환경을 만들어 봅니다. 그 환경,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환경다로 천지인입니다. 천, 하늘이 주는 시절, 내가 있는 환경, 땅, 그리고 인, 귀인 이렇게 때, 기간, 환경, 사람이 갖춰지면 나에게 맞는 환경인 거예요. 요거를 보통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개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돼요. 시절이 잘 없어요. 거의 인생에서 3개가 같이 안 오고요. 1개만 와. 예를 들면 시절은 맞는데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없거나 고3인데 나를 이끌어주는 선생 코치가 없어. 아니면 나를 잘 이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땅이 지방이야.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애들보다 정보가 없고 그냥 몰라? 아하! 딱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니 저 재수 시작해요. 삼수 시작해요. 어쩌죠? 그러면은 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3개 중에 한두 개만 있어요.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내가 있는 시간, 재수, 삼수, 이건 입시를 하는 거죠. 때는 맞아요. 내가 있는 환경, 땅 어디에 있는가? 재수, 삼수생은 거의 선능력에 있어요. 아시죠? 저 학원 브로커 아니에요. 인을 잘 만나야 돼요. 보통 위에 2개는 있어.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미술학원 선택, 귀인, 선생님, 코치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지인 이 3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친구들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취업 준비.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을 했어요. 때는 맞아요. 나이가 중후반이죠. 어디에 계신가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고. 수도권 서울 경기가 유리하죠?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나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냐? 없어. 보시면 천은 맞아요. 근데 지인이 없어. 지방에 있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 서울에 있어요. 지는 맞아요. 근데 때가 안 맞아. 나이가 30대 중반이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없어. 자, 이는 있어요. 너네는 나를 만났자. 생색장렬. 근데
나이가 취업을 하기에 너무 많아. 아니면 너무 어려. 경력 빵이야. 그리고 수도권에 없어. 지방에 있어. 느낌 딱 오죠? 봐봐. 거의 3개가 맞지 않고 다들 한두 개만 있어. 그러니까 잘 안 돼. 이 3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온다. 자, 보세요. 3개를 맞추도록 보시면 캐리어 자물쇠 열쇠를 떠올려봐. 이 3개가 아기가 딱 맞아야 열리죠? 3개. 번호 3개. 그래서 없으면은 기다리면 근데 답답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환경은 혼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가능하시면 수도권으로 올라오고요. 수도권에 57세 한국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그 나이대에 맞는 활동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 네이버 삼성 공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지원서를 넣으시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대신에 귀인은 공짜는 아니에요. 공짜면은 좋을 것 같잖아요. 안 좋아요. 유튜브에 떠도는 정보는 다 카더라예요. 돈을 내야 진짜 정보예요. 저는 책도 돈을 내고 다 사서 보고요. 돈을 내고 저도 교육받고 컨설팅 받고 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귀인이시면 뭔가는 나보다 뭐라도 이룬 사람이잖아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그 대가는 쉽게 생각하시면 돈이고요. 2번째, 인정이나 칭찬 그리고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으로 치러도 되고요. 아니면 내 시간을 주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서 저에게 대가로 시간을 주시고 계신 것. 결론, 본인을 스스로 아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길을 가면 남들보다 잘 보여요. 그리고 미술관에 가면 행복합니다. 아무도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의 좌우명은 타인은 지옥이다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사람은 피하고요. 자연, 동물, 컴퓨터, 그림 이런 물체를 다룹니다. 사람은 피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스트레스야. 아시죠? 도예가 흙을 다루고요. 공예가 금속을 다룹니다. 디자이너 컴퓨터를 다뤄요. 웹툰 작가 컴퓨터를 다뤄요. 영상 편집자, 촬영 장비 컴퓨터를 다뤄요. 그래서 미대인들도 편안하게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흙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진 않거든요. 꽃이나 동물, 플로리스트나 애견 미용사도 있고요. 컴퓨터 나에게 화내거나 소리치지도 않고 잔소리도 없고 구박도 안 하고 너무 좋아요. 우리 컴퓨터. 핸드폰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핸드폰. 그래서 본인을 스스로 아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쭉 해야 이 3개가 맞는 시절이 오거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